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습하죠. 네, 습한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밤이었던 것 같은데 생활하기가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에어컨이 없으면 저녁내리도 틀어놓고 자기도 좀 그렇고 상당히 까다로운 생활하기 힘든 건강을 참 잃기 쉬운 그런 무더운 여름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건강 관리를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이 확실히 떨어지는 요즘의 여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심은 애플이다. 뒷방 늙은이 애플이 한방 해줬다. 뒷방 늙은이 애플. 우리도 지금 뒷방 늙은이 삼성이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오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뒷방 늙은이 애플이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130조, 140조를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곧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늘 애플 관련주들, 폴더블 관련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파이넴텍, 세경 하이텍, BHI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성. 따라서 오늘 미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들어간 물릴 확률이 있으니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단타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새로운 주도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새로운 주도주는 항상 여름 지나서 나오죠. 8월, 9월, 10월이 시장이 어렵고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주가 올 연말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기존 종목들이 이제 그만 쫓아다니고 단타 잘하신 분들은 단타로 치고받을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좀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2차전지, 애플 관련주, 중국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동대문에 이제 시장 쪽을 이렇게 걸어올 일이 있었는 을지로 쪽에서 방문을 했다가 굉장히 중국의 관광객들이 동대문 시장 안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모습, 차들이 많은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중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으로 여기 관련주들이 실적들이 찍혀 나올 확률이 3분기 때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관련주도 다시 보자. 이렇게 세 개의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다우는 플러스 0.18, 나스닥은 플러스 1.21, S&P 500은 0.73. 다 주식이 반등해서 올라오는 하루였다. 반등한 이후에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죠. 다우만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애플의 힘으로 잘 버틴 하루였다. 여기에 이제 팔란티아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시장의 리더의 모습을 지켜주고 있죠.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 일제히 상승, 현지 시간 7일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됐다. 관세 영향 현재까지는 제한적, 미 공장 복귀, 소득 대책, 불확실성, 불확실성이죠. 미국 420억 달러 규모 10년 국채가 발행됐는데 4.25% 낙찰이 됐는데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 2년짜리는 3.701, 1.5bp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는 4.223, 어제랑 비슷했는데 2.7bp, 살짝 2.7bp 올라오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 이렇게 미 국제금리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석유 수입 인도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서명했다. 근데 인도와 사이가 좋다가 막판에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농수산물이라든 여러 문제 쪽으로 인도와 협상 타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국 특사 대러시아 제재 이틀 앞두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둘이 큰 어떤 결정을 앞두고 개들이 막 짖는 거나 크게 짖는 거나 마찬가지로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트럼프는 정말 뻥쟁이죠. 근데 더 웃긴 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공격을 못하고 민주당이 진짜 가장 최악의, 지금 더 웃기는 게 지금 트럼프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민주당은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다음 중간선거 때 트럼프는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박살날 것 같은 모습, 민주당이 리더십도 없고 대안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백악관 트럼프 애플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시장의 영향은. 머스크 테슬라 차세대 자율주행 모델 훈련 내달 말 공개 목표다. 네, 이 부분 테슬라 오늘 3% 넘게 상승했는데 이제 스탁 옵션도 허락을 해줬고 머스크가 이제 자기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이제 좀 살만하다. 사서 400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단기 종목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아이온큐 분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는데 시간에서 하락을 했다. 아이온큐 한번 봅시다. 네, 아이온큐가 오늘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40.92달러, 2.62% 하락하는 모습. 얼마 전에 애플이 아이온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약 500억 상당의 아이온큐 주식 85만 4,207주. 약 2억 8천주, 2억 8천주 중에서 85만 주 하니까 한 0.3% 정도 지분인데 이것만으로도 좋아서 올라갔는데 다시 오늘은 실적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익 실현 차원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100%다. 아이온큐는 장기적으로 1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이 단기를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잘 견뎌서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달러 지수는 0.59% 하락해서 97.995달러 약세가 나타났네요. 반면 원화는 강세 1384원, 일본 엔화도 강세로 나타났으나 147.1yen, 원화와 엔화의 강세, 달러 약세. 네, WTI도 이제 재고가 쌓이면서 1.84, 또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WTI도 하락하는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WTI가 좀 하락을 해야 CPI가 내려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일 발표될 7월 CPI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만약 12일 발표될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오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줍줍보다는 좀 시장을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GDP 상승이라든 이런 거 다 일시적이다. 이제부터 3분기, 4분기의 물가 상승률, 성장률, 뭐 수입 수출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너버스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금 가격은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3,434달러. 구리도 온수당 4.4150, 네, 0.66% 상승. 미 국채금리는 아까 이 말씀드렸죠. 네, 테슬라 봅시다. 3.38%. 네, 지금 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네,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데 400달러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370달러, 400달러까지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만하다.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이유죠. 엔비디아도 0.86% 상승 179달러. AMD는 어제 실적이 박살이 났는데 오늘 주가가 하락했네. 6.33%. 조정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5% 넘게 하락하는 모습. 네, 팔란티아는 오늘도 2.83, 종가는 더 올라올 것 같아요. 18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우리의 목표는 200달러입니다. 애플 1,000억 달러 그러면 미국 공장 발표로 제가 봤을 때 5.6이었는데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3.2 드디어 300달러 넘었습니다. 브로드컴. 네, 일단 제가 30% 정도는 팔아주라. 네, 이익 실현 한번 해줘야죠. 나머지 70% 가지고 또 350달러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컴이 정말 효자입니다. 팔란티어, 브로드컴 두 개가 제가 추천한 종목에서 제1, 2 원투펀치로 효자죠. 인라인 1이 마이너스 2.76, 노보노디스크 마이너스 4.39, 제약바이오가 계속 안 좋네요. 우리나라는 어제 보니까 제약바이오들이 계속 좋은데 5인방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니가캠, 어제 니가캠이 너무 좋았죠. ABL바이오, D&D 파마텍, 펩트론 이 5개 5대 천왕이 잘 버티고 있는데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26% 하락.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팔고 다른 거로 여러분들에게 옮겨 타서 새로운 어떤 추천 종목을 하나 발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구를 좀 해서 여름 휴가 다녀온 후에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에 쭉 들고 갈 미국 주식 한번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TSMC는 마이너스 0.33% 하락. 비트코인은 살짝 오늘 상승했네요. 11만 5,21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1.57%. 네, 어제 원전주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코이버는 마이너스 2% 하락. 메타는 0.97% 상승. 네, 서클은 제가 어제 좀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4.67% 올라오는데, 서클의 가장 큰 약점이 금리 하락에 취약하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전부 미국에 돈을 받아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이 미국 금리와 연동돼서 나오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치명타죠. 하지만 이제 Q가 늘면은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늘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클은 161달러인데 110달러 오면 좀 팔아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쉬어가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온큐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어제 이제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유튜브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국의 이번에 무역 적자가 602억 달러로 줄었는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11월은 800억 달러, 12월 970억 달러를 찍다가 올 3월에는 1,405억 달러까지 찍었다는 거죠. 무역 적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는데, 모든 것들은 선구매다. 네, 선구매가 돼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박살이 났다가 선구매가 멈추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줄겠죠. 그래서 602억 달러 올라왔는데, 퀄리티가 좋은 무역 적자가 감소에 대한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엄청난 트럼프의 무역 적자의 경제적 효과는 2014년 11월부터 3월 사이에 평소보다 더 급증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발생을 하다가 2,400달러 발생하다가 2분기에 갑자기 무역 적자가 602억 달러로 7월이 줄었는데, 이것은 미국 성장의 비밀과 연관이 있다. 성장률이라는 것이 소비 지출 플러스 민간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인데,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순수출이죠. 네, 이게 이제 수입이 줄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성장률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재고가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냐, 당연히 안 좋을 게 뻔하죠. 일단 재고로 막 미리 땡겼던 것으로 이게 멈추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멈추면서 이걸 사용했는데, 이제는 수입이 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 성장률은 지금 3.02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분기 때 관세를 피하려고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분기 때는 재고가 소진되고 수출 회복 등으로 성장률 상승에 대한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 네, 착시라고 단칼에 평가를 해버리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위험한 착각. 관세가 그리 좋은 것이라면 왜 제국은 관세를 물리지 않았을까? 과거 로마 제국하고 대영 제국하고 미국을 보면은 얘들이 아주 팽창을 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선택했다는 건, 로마도 그렇고 대영 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제국이 망할 때는 관세를 올리면서 망했다는 거죠. 로마 제국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자기 식민지의 관세를 올리면서 망했고, 대영 제국도 망할 때 관세를 올렸다는 거죠. 네, 리카르도의 우리 기본적인 무역 이론 잘 아시죠? 무역은 수출과 수입 국가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교역량이 감소하면 결국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본다.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데 또 다른 쪽에서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거죠. 무역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 착각이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3분기, 4분기 내년에 나타날 것이다. 무역이 축소되면 승자는 없다. 그렇죠. 승자는 없다. 6월 수치는 앞으로 미국이 받을 피해를 예고한 것이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 602억 달러는 12개월 만에 최저인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수출이 0.5% 감소하고 수입은 3.7%나 감소를 했다. 무역이 축소가 되면 승자가 없다는 거죠.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나 다
다 피해를 본다는 거죠. 결국 품목 관세 효과, 8월부터 관세에 대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정적 효과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가 승리자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 미국 CNBC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8월 1일 날 며칠 전인데 관세 관련 가격 인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구매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에서 생산된 고가의 기술 제품,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같은 품목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식료품, 청소용품 같은 생활 필수품에 집중을 한 것이 중요하다. CNBC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를 내보냈다는 거죠. 상당히 미국 내부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관세의 역풍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5월과 6월, 7월에 전부 다 우리 고용지표를 낮췄죠. 14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6월 14만 7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7월에 7만 3천 명도 또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게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발표한데 고용 데이터가 대폭 수정됐다는 것은 원래 잘 틀리는데 미국이 3% 성장에 대한 역습이다. 뒤집어 보면 이것들이 이제 미국의 GDP도 나중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기업이 평소보다 더 응답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대답한 게 상당히 이러한 통계 발표에 노이즈를 가져왔는데 이 고용이 확 꺾이는 게 결국 과연세 인상에 대한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이지 않나. 이게 이제 더 향후에 가면 갈수록 더 고용지표라는 이런 게 더 쪼그라들 것 같다는 거죠. 네. 고용이 줄면 소비는 반드시 줍니다. 미국의 이 경제가 70%가 소비로 돌아가는데 소비가 줄면 다시 침체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동의했습니다. 어제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800억 매수를 했죠. 투신이 4,100억이나 매도하는 모습. 투신은 굉장히 세제 개편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27억밖에 외국인이 팔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968억. 개인도 굉장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관들은 외국인과 달리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네, 선물에서는 외국인인 1,782억 매수죠. 네, 투시는 2,400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투시는 현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현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누가 이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 자금 동향을 한번 보자. 예, 고객 예탁금이 71조까지 올라갔네. 71조. 네. 그날 신용잔고가 21조에서 계속 늘지 않고 있는데 21조 7천. 네. 제가 22조 때는 위험하다. 무조건 줄이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가이드라는 22조이다. 신용잔고가 22조를 때릴 때는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죠. 어제 오르는 종목을 보면 원전주가 올랐죠. 한전기술, 한국전력, 한전 KPS, 미국 쪽에서 한국과 협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 다음에 2차 전지가 어제 그제 계속 오르죠. 제가 과연 뚝심이 있을까? 이 뒷심 약함을 굉장히 조심하라 했는데 뚝심 있게 올라오죠.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SK IT 테크놀로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에코 프로비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어제 강추했었죠. 엔터, DOE와 SM, 노머스, 네, 양자 컴퓨터가 올랐는데 KCS, 엑스게이트, 한국첨단소재, 이 중에서 2차 전지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장에서는 미용 쪽이 올랐죠. APR. 어제 제가 APR 아침부터 추천을 했었는데 파마리서치, 달바글로벌, 건설은 현대건설, DLENC, HD현산, 현대산업경. 이거 전부 온전주와 관련이 있는 거죠. 면세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글로벌 텍스프리.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대문에 갔더니 그 관광버스 차로 미어 터지더라는 거죠. 네, 입구를 딱 막고 있는데 예, 동대문에 거기 무슨 먹거리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상당히 중국인들이 미어터 비가 오는데도 네,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쪽은 빠졌다는 거죠. 네, 이쪽은 좀 주춤하는 모습, 방산 조선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어제 이제 상승 테마주를 보면 여행주가 올랐고 온자력 발전, 건설, 2차 전지.
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레드캡 투어, 하나 투어. 뭐 하나 투어 정도? 네. 원자력 발전의 에너토크, 광명전기, 한전기술, 한국전력, 우진, 현대건설, DLENC, HD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2차전지, 자이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아머그린텍, SK이노베이션.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음에 2차전지는 LNF나 에코프로 PM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전지가 왜 좋냐? 저는 가장 큰 것은 머스크가 정신을 차렸다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다르게 ES 시장이 굉장히 커져간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풍력과 태양광 이런 2차전지 쪽을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죠. 삼성 SDI, 미국과 유럽 OEM들과 대형 ESS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다. SK 이터닉스, 미국 ESS 시장 진출, 서진 시스템, ESS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한 함체 같은 것들, 아머그린텍, BM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SS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G에너지 솔루션, 미국과 유럽의 대형 ESS 프로젝트 수주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 SDI가 좀 꿈틀꿈틀하던데 이 무거운 종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SK 이터닉스. 서진 시스템은 여전히 뭔가를 차입을 하고 그 이후에 헤매고 있는 모습, 투자는 많이 했는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한번 기업 탐방을 가볼 생각입니다.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의 최대화되는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이다. 이로 인한 애플 자체의 주가 상승 동력과 애플 관련주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애플 폴더블 관련주들의 상승이 특히 예상이 되고 있다. 8월은 전통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일정 부분 처분하고 여름 휴가를 떠나는 계절적 특성과 연초 이후 상승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상반기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과 연말 랠리를 대비하는 현금 확보 전략 등이 시작되는 시간적 특성으로 인해 늘 쉬어가는 장세가 우세한 기간이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무리한 추격 매수나 신규종 매수 종목의 장기 투자 전략보다는 단타 매매나 이익 실현 후 일부 현금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정비의 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빠른 섹터별 순환 매매가 여전히 시장을 압도중이며 예측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그나마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업종은 2차전지, 초선, 중국 관광객 관련주 이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흐리멍텅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단기 충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빠른 원상복귀 조치가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의 수준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수준 정도 체크, 고용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 이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다음에 물가 상승 정도, 12일 날 CPI가 발표되죠. 기업 이익의 스크래치 가능성, 달러 움직임 등 이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떠오르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일 날 발표된 CPI 수준이 너무 중요한, 여기서 한번 예상을 상회하는 CPI가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 물 건너가고 기업들 스크래치 나고 한 번 더 추가로 큰 충격으로 주가가 단기 폭락할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하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애플 폴더블 관련주인 파이낸텍, 세경하이텍, BH 등과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APR 어제 올랐는데 오늘 추가 상승할 가능성,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 대응하는 투자 전략 정도만 추천한다. 지금은 먹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다. 여러 번 이야기됐죠?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시장에서 종목이 안 보이면 쉬어라. 좀 쉬고 좀 기다리자. 그러면 종목이 보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아직 시장에서 여름 이후 이거다라고 여길 만한 확신한 종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찾고 분석한 일에 집중하는 열공의 시간을 추천하는 바이다. 열공의 시간. 이제 공부해야죠. 지금은. 네. 종목이 안 보이면 쉬고 새로운 뭐가 떠오를지 계속 매일매일 상승해서 올라가는 1등부터 30등까지 종목을 계속 분석하는, 이건 왜 올랐지 이 원인만 워드로 쳐서 이거는 왜 올랐다 계속 업데이트 하면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상위 30위권 코스닥 30개,
그다음 코스피 30개 매일마다 상위 1등분 30개 종목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 이유를 달아놓고 자기 생각 수급 보고 그래프에서 이러한 그 기술적 분석 보고 수급 보고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보고 이런 것들 다 쓰고 시장에 나오는 모든 뉴스플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분석 자료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작업이 끊임없는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올 8월, 9월 지나서 11월부터 떠오를 새로운 종목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잡아야죠. 네, 즐거운 목요일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지나면 또 휴가인데, 휴가란다, 휴일인데, 오늘 좀 잘 버텨서 주가가 많이, 애플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중국 7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있고, BOE 기준 결정, BOE 기준금리 결정, 네. 다음에 MSCI 분기 리뷰,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오늘 발표될 주요 기업들, 한국 기업들 봅시다. 카카오, 와, 오늘 미래에셋증권 굉장히 중요하죠. LG화학, 스튜디오 드래곤, CJEN업,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목 중급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래에셋증권 우리가 많이 추천했다가 물먹은 좀 물먹고 있는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많은 분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던데, 신규로 들어오시던데,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